대통령이 벌써 한 두 번 정도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요.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수사 협조하겠다 하고 맞습니다. 안 하고 네. 압수수색 하겠다 해도 안 하고 다시 이제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시간을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압수수색도 협조 안 하고 결국에는 대면 조사는 할 것처럼 하셨지만은 네. 제가 12월 달부터 1월 달에도 계속 저거는 페이크다.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 네. 근데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나가서 득될 게 절대 없고 그리고 나가면은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백을 안 한다 한다면은 묵묵부다 묵비권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네. 정상적인 검찰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면은 사건의 모든 전모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본인도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을 물어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위 수첩에 다 적어갖고 가야지만이 예. 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번 대면 조사 관련해서도 예. 검찰에 이런 거 어떤 거 물어볼 것이냐 서면 조사처럼 뭔 질문지 주면은 그게 다 답은 하겠다. 네. 이렇게는 조사를 받을 거는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조사 검찰 수사처럼 좀 미리 알려주지 않고 와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는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핑계는 대면 조사 일시가 알려졌다는 걸 핑계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특검이 많이 양보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사 일시라든지 장소 같은 거에 대한 예를 들면은 특검이 계속 조사 장소를 제3의 장소에서 하자, 특검에서 하자, 네. 제3의 장소에서 하자, 청와대 안에서 못 한다라고 버텼으면은 그걸 핑계를 삼았을 거예요. 밖에서 무슨 아직까지 정무직의 대통령인데 밖에 장소에서 하느냐 불가하다 이걸 핑계 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로는 그것도 특검이 양보해 준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이제 청와대 아니라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양보를 하니까 이제 핑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었다. 핑계거리 없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뭐 지금까지 예상되는 것이 뭐 특검이 알려줬든지 아니면 내부자가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은 9일 아니면 10일 정도에 예상될까 이번 주에 있을 거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이미 맞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9일인 게 10일인 게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번 주면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겠지. 그럼 9일 아니면 10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9일 정도라고 뭐 확정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느 모 방송사에서 9일 한다고 알렸다 한들 예. 그건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9일, 10일쯤 하겠다는 걸 알고 있던 상황이 나온 것 뿐이거든요. 새로운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특검법에는 예전과 달리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뒀어요. 브리핑이라는 게 피의사실의 내용이 아니라 언제 한다, 어디서 한다, 누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브리핑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법에 허용된 내용을 한 것이고 그 법안 내용은 대통령도 알고 있었죠. 네. 거업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핑계 잡은 거다. 핑계 잡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S모 방송에서 9일에 하겠다 방송을 냈지 않습니까? 네, 네. 알려준 출처가 네. 꼭 특검이 아니라 청와대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청와대 자작극이다. 핑계를 잡아야 되니까 쓱 흘러주고 이거 특검이 너희들이 알려준 거 아니냐. 아, 이런 핑계를 잡아서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도대체 모 방송사가 어떻게 그 한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희가 기자들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SBS에 누구 얘기 듣고 썼냐 이렇게 그거를 깔아 이게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없겠죠. 예,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SBS가 있다. 확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의 자작극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왜냐하면 봅니다. 지금 밤사이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게 특검 측에서 흘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 측이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 농후하다 봅니다. 의원님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선 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문답으로 질의응답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전직 검사시잖아요. 그 자꾸 지금 주장하는 게 예컨대 그 피의자 가운데 이를테면 자신이 그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국 이래 최초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출석 날짜가 정해진 뭐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포토라인에 쓰는 것 안 쓰는 것 가지고 실경에 있어서 몰래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거는 있었으나 재벌들, 예. 그런 경우는 있었으나 그런데 그런 거 알려주지 말아라 네. 이런 건 한 적은 있었으나 네. 언제 조사 받는다 날짜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날 몇 시에 한다 하면은 그 시간까지 알려주면은 네. 기자들이 와서 딱 진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한 것은 있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2시 하면 뭐 그날 중은 한다 그러면 알아서 들어오면 아무 말 안 하는데 2시라고 알려주면 그때 잘 진치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수사팀하고 뭐 일정을 조율하거나 그런 것은 있었던 건 그런 관행이라든지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편리를 받았던 것은 있으나 네네. 어느 날짜에 뭐 나와라 또 원래 또 공개 소환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 사건은 네.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또 만약에 비공개적으로 아무도 몰래 조사를 모르는 상태 조사를 했으면 그거 갖고 특검에 제대로 조사 안 했다 공정하게 또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번에는 뭐 특검이 발표를 안 했지만은 원래대로 따지면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첫 대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알려줘야죠. 네. 언제 며칠째 대면 조사한다 이런 정리는 당연히 네. 알렸어야 된다. 브리핑 네.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네. 봅니다. 사전에 브리핑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사전에 브리핑, 근데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좀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특검은 법안에 이게 일일 브리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 말이야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냐? 어? 그러니까 대면 조사하는 내용도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신 것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피의 사실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 네. 이미 공범에 돼 있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미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공범에 있는 사안이지 공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의자잖아요, 피의자. 대통령은 피의자고 다른 사람은 피고인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피고가 돼 있는 들면은 거죠. 예. 뭐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김기춘 뭐 네. 기타 뭐 여러 사람들 안종범, 이미 최순실. 안종범 이거는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은 네. 공개 재판 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재판 내용이 무슨 거 나올 것이고 공소장애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말이 나와 있잖아 이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할 것도 아니다. 피의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은 아 우기기라니까요. 어차피 그냥 안 받는다고 안 받을 거다.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안 받을 거예요. 끝까지 안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 조사 안 만약에 받는다. 받을 거였으면은 네. 벌써 받지 않았겠습니까? 모양새 있게. 어차피 받을 거였다고 친다고 한다면은 네. 제가 청와대의 대통령의 변호인을 한다면은 네. 만약에 언제라도 받겠다. 네. 그럼 밀려서 받는 그런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받겠다라고 그냥 쿨하게 해서 딱. 하겠다. 만약에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한다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와서 이제 날짜 만약 9일 했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다음 주에 만약이면 13일 날 네. 둘이 하고 한 다음에 발표 13일 날 발표 조사 받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네. 이걸 문제 삼았다고 특검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다른 날짜로 특정해 다시 합시다. 네. 이번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네. 할게요라고 특검이 그런 입장을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제 이제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한 것들이 있고 지금 말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관련된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어떤 걸 요구했는지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특검이 상당히 이를테면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장소, 시간 뭐 이런 양보를 걸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편의 제공을 막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계속 불응하면 이 사건 공중에 떠버리는 결국 대통령 조사도 못하고 특검이 수사가 종료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거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네. 한번 장소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장소. 장소의 부분도 네, 예. 지금 어쨌든 흘러나온 걸 보면은 대통령 아니 청와대 경내에 조사받기로 했다는 그런 지역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는 범죄 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네. 현직 대통령 시작과 탄핵이 안 된 경우에 뭐냐면은 직무 정지가 안 돼 있는 직무가 살아있는 대통령이 한다면은 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청와대 내에서 조사할 수도 고려할 여지도 있겠죠. 있을 텐데 지금은 대통령은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 네. 뭐만 똑같냐?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받는데 나 정말 바쁘고 하니까 삼성 부르봐서 조사받아라. 내 여기서 장소 다 재건축 할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검찰청으로 말도 안 나와야 돼. 되는 거죠. 특검으로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죠. 검찰청에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도 네. 장관도 누구도 특별한 일이 없지만 또 게다가 자리가 현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더더욱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 의결이 이루어져서 직무 정지 중인 일인 명목뿐인 대통령인 거예요. 네. 그렇다 한다면은 이것은 저는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도 적절치 않고 사실은 특검 사무실 나와서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전직 장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전직 장관, 전직 국무총리라고 해서 네. 안 나와서 자기 집에서 받거나 제3의 장소에서 받는 게 말이 안 가능하겠습니까? 되죠. 말 안 예. 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는데 전직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어디서 조사받았어요? 검찰청에 와서 조사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와서 조사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명박 대통령 특검의 경우지만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은 네. 제3의 장소에서 받았잖아요. 네. 자기 집에서 받거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자기 집에 와서 받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직무가 정지 중인 권한이 없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청와대 안에서 네. 조사하기로 한 것은 나중에 틀림없이 비난받을 요소가 있지만은 네. 양보를 엄청나게 한 거다. 양보를 엄청나게 한 거다. 그 자체로도 특검이 욕먹을 만한 일을 한 거다고 저는 봐요.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봐요. 특검이 부적절한 부적절한 결정한 결정이었다. 거다. 예. 최소한 제3장소에 너무 봐주기 했다. 그렇죠. 제3장소에서 했어야죠. 예. 일관되게. 예. 게다가 지금 탄핵으로 증거 정지 중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본다면은 특검이 양보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양보했다. 거의 다 양보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안 하겠다는 걸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법위의 초헌법적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분이 지금 분명히 그 피의자 신분이에요. 대통령에게 있는 불소추 특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법안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게 독직 사건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을 고쳐야 개헌해야 되는 됩니까, 것이고. 이제 이에 관해서 가장 이제 저희들이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야당 측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 예상이 안 된 게 아니라 예상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12월 달에 탄핵이 논의가 나오기 전에 선 총리 후탄에 총리 바꿔놓고 해야지만이 네. 그 뒤에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진상규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황교안 아니야 다른 사람만 바꿔놔서도 네.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2월 초에 이미 논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모고 야당이 네. 극구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지금 만약 다른 사람이 네. 근데 야당이 추천을 해서 어떤 사람을 뭐 총리 앉혀놨다면은 그 사람이 권한대행이 됐다면은 청와대 압수수색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가면은 모든 진상이 나타난 증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딱 오면은 더 이상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은 저항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안종범 수석의 39건짜리 새로운 수첩, 네, 맞습니다. 업무 수첩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와대. 안에 있었잖아요. 청와대 안에. 그러니까 증거인멸 장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청와대. 보관 장소였죠. 증거에 보고 청와대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에 보고. 예. 거기 가서 석점을 딱 털어갖고 오면은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청와대 가서 전산 자료 보면은 응? 세월 당일날 네. 정말로 청와대 내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당일날 통화 자료 어떻게 경제수석 자료, 통화 내용만 딱 나오고 다른 거는 통화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자료겠습니까? 네. 있다. 그 자료 있다. 네. 없었으면 나는 이미 지웠다. 그래 자료 왜 묻느냐? 지운 흔적도 낼 수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
야당의 주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이를테면 이런 준엄한 국민의 도도한 물결 이런 주장을 막지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모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네, 모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사람을 네. 이거를 총리를 지명한 걸 끌어내고 간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한 그런 황교안은 틀림없이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모 야당 국민의당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논쟁을 했었던 그래서 거군요. 총리를 선 총리 바꿔놓고 해야지만 진상 규명도 가능하고 네. 한다. 왜 총리 자체가 이번 사태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총리 자체가 그렇죠. 예, 공모자일 가능성. 공모자가 될지 방관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국무총리였고 법무부 장관이었다면은 네. 그런 모르는 일에서 자유롭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총리의 책임이 네. 대통령보다 더 크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음. 최순실 국회에 게이트에 대한 나와서. 그렇죠. 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총리의 책임이 대통령보다 크다. 네. 국회의원이 그걸 물어봤어요. 네. 본인 책임 없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정치적인 말이었지만은 일면에 진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집니까? 말만 법적인 그렇게. 책임은 다르겠지만 더 따져봐야 아직 그 총리까지 수사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중에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법적인 책임이 우리가 있는 사람이 권한 대행이 되는 걸 방치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온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작년 시계로 돌아가면 12월 9일 탄핵 이전 시계로 돌아가면 그때 선탄핵 후총리냐, 후탄핵. 네. 선총리 후탄핵이냐 그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때는 그 탄핵이 먼저다. 그 총리 문제로 너무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있었죠. 좀 더 야당이 기민하게 전략적 선택을 함께 의논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다시 이제 특검 얘기로 좀 돌아와서 근데 다 떠나서 이를테면 야당의 전략적 미스 이런 것은 논외로 이미 친다, 과거니까요. 뭐 지나갔으니까 이미 지나고.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 스탠스 입장 이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이제 속된 말로 안면을 네. 까는 거죠. 이제 아. 맘대로 하겠다는 쌩 깐다. 속된 말 배째라 이거죠. 배째라. 배째라. 네. 뭐 어떻게 하든지 만에 나는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라는 걸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이런 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법치주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7,400원 뇌물 받은 버스 운전 기사는 뇌물죄로 구속 처벌되고 지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 권력자들은 그게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 됐든 법망을 전부 피해가고 있는 거. 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천만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이번에 냈던 대면조사 거부를 냈던 한 내용 중 하나가 날짜가 다 공개됐다는 그 말도 안 되고 아까 내심으로는 피의사실 공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음. 이 수사 계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관련됐고 관련자들이 어떤 증언을 했다는 게 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걸 핑계로 댄다는 말은 네. 처음부터 조사 안 받을 생각이었다니까요.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조사 안 받을 그럼 정규제 TV인가 거기 인터넷 방송에 나와가지고 헌재 출석은 안 하겠다. 그러나 내가 특검 조사는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조차도 그러면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국조특위에 출석했던 증인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미얀마 대사 유재경 대사인가요? 네, 유재경 대사. 그 특검 나가기 전에 10분도 안 돼서 털려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말 하냐고. 맞아요. 들어가냐면 5분도 안 돼서 꼬리 내렸다는 거. 왜 꼬리를 내렸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검사가 잘 설득해서도 아니고 네. 증거를 딱 대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증거가 방법이. 나오니까. 증거가 딱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특검이 조사한 확보한 증거를 내밀면은 눈이 까막눈이 아닌 한 네. 그 문자의 의미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 네. 자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 절대로 대면 조사 안 받을 거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유재경 대사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이를테면 계속 거부하는데 특검에 딱 갔는데 증거가 딱 나오니까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특검이 좋게 역사님께 잘 설득해서 자백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거 뭡니까?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보여주면은 글자로 자기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백을 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버틸 그렇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략의 끝은 뭡니까? 헌재와 특검에서 특검은 수사 끝까지 안 받고 헌법재판소는 미뤄서 특검은 저는 예를 들면은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난 시체 후에 보면은 이제 네. 또 하나의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안을 서명하느냐 마느냐 받아들이냐 마느냐. 네. 이게 한 20일 전후에서 네. 논란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 같으면은 29일까 28일까지 끌다가 결정하겠죠. 하루 이틀 남겨놓고 결정하겠죠. 뭐 28일이 수사기한 만료인데 한 26일쯤 결정한다. 26일쯤까지 네. 할지 말지 고민 중이야. 무슨 말 핑계 대고 있다가 지금 말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예, 저 같아도 안 하죠. 제가 한교안 총리라면 권한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26일쯤 갑자기 네. 연장 안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후다닥 해서 기소 여부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예. 기소할지 말지 예. 다른 사람들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기소를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못하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내일만 기소한다면 이거 오늘 저녁에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할지 어쩔지 그 업무방해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 20일 날 올리면 3, 4일 내에는 결정을 해줘야겠죠. 네. 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미룰 것이다. 그렇다면은 특검도 빨리 준비해야 된다. 기소 준비도 대면에서 안 될 걸 생각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네. 그 다음 수순도 생각을 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초기부터 전직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바는 범단이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는 어찌됐든 2012년에 국민의 열망을 담아가지고 정말 51.6%나 되는 국민들이 지지해서 만든 대통령과 정부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민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여전히 범죄 집단 행동하듯이 배째라 몰라 거짓말로 버티고 조사에 안 응해버리고 특검을 오히려 검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마치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법률적으로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논리적으로 내세우는 게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불승인 사유서를 작성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각 기관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독립적인 기관, 음.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직위를 찍어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비서실장, 경호실장은 책임자는 누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비서실에서 그다음에 경호실에서 이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되느냐라는 것은 비서실동은 대통령에서 비서실장, 네. 경호실동은 대통령에서 경호실장이 책임은 내부적인 책임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지 네. 외부에서 책임은 청와대 책임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네. 지금은 정지됐으니까 권한대. 권한대. 그런데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과 비서실장이 권한이 어디니 모른다.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이 있는 권한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나누냐의 네. 문제인 것이지 네. 청와대의 모든 권한, 네. 책임은 대통령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귀속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청와대 비서동, 은 비서실장이, 그리고 이를테면 경호동, 경호실장이, 의무동은 의무실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어쨌든 이제 각 동마다 이제 그 건물 책임자들이 있는 것이고 전체 다 모아서 청와대. 그렇죠. 는 대통령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고로 이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하면 당연하죠. 되는 거다. 그런데 당연하죠. 마치 자기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무책임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네. 비서실장의 생각이 다르다. 네. 그럼 누구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 총책임자에 따라서 결정하는 당연한 거죠. 것이 당연한 논리에 예. 마치 지금 언론이나 다른 데서 네. 이 불승인 사유서가 비서실장 명의로 경호실장 명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논리예요. 진짜 이게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을 여러분 이래서 팟짱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이런 설명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 신문 기사만 보면요, 마치 이것은 한광욱 실장이 결정한 모양이다. 그래 맞아,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됐으니까 그래 비서실장이 뭐 다 결정하나 보다.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아니라는 하거든요. 거예요. 근데 법률적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죠. 이 모든 것은 황교안 당연하죠. 책임인데 당연하죠. 그것을 마치 그러니까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자기 이름으로 네. 말을 안 차나요. 그게 내 권한이 아니라 말 자체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지금 여러분 기사를 잘 보십시오.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말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말 기사가.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틀린 걸 하니까 그 논리가 맞다면은 이미 이 비서실장이 결정을 했다. 나에게는 권한이 없다. 바꿀 수 권한이 왜 권한이 없습니까? 대통령 권한인데 비서실장이 이렇게 지시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자, 그나저나 의원님 지금요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이 1,000만이 광장으로 몰려 1,000만이 넘었죠. 100일도 지났습니다. 정말 그 비폭력 평화 투쟁으로 지금 100일이 넘도록 이 엄동설안에 국민들이 나와서 이 불의한 권력, 불의한 정권, 부패한 이게 1+1으로 아이들도 지금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판에 그리고 지금 뭐 AI로 계란 못 먹었죠. 이제 구제역 돌아가지고요. 가뜩이나 한우 비싼데 소고기도 못 먹을 판이에요. 이런 민생 현안 많은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거 하나도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제 네? 일선에서도 그런 말도 해요. 뭔 말을 하냐? 야 AI 구제 정말 얼마나 시간이 잘 도와주는구나.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말 정말로 해요.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또 절묘하게 이 타임에 터지냐? AI 또 좀 한 2주 우려먹더니 이제 또 구제역이냐? 이런 말도 터진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뭔 말이냐?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그렇죠. 이 민심을 잠재기 위해서 AI 정도는 구제역 정도는 퍼뜨릴 수 있는 정부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응?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엄동 작년 12월달에 저희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네. 했고 물론 이제 12월, 1월 날씨가 더 추워져서 더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네. 국민들의 열기는 꺾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미 탄핵을 완성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놓고 특검도 진행되어서 보니까 특검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네. 헌법재판소도 1월부터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조금 이만큼 방심 내지는 잘 이제 믿은 거죠. 이 정도 했으면은 국민들 네. 할 건 다 한 거 아니겠냐. 나머지는 헌법재판 특검이 잘 하겠거니 네. 믿고 조금 촛불을 덜 켜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반대쪽에서는 그걸 속된 말로 희피 보는 거죠. 이 사람들 좀 날씨 추우니까 안 나오는구나. 뭐 가겠지 하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2월 중순 넘어서지 않습니까? 이제 네. 날씨 따뜻해집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씨 따뜻해지고 네. 뭐 토요일 날 또 촛불 집회 한다고 하니 네. 그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우리들이 네. 우리 죽지 않았다. 촛불 꺼지지 않았다. 네, 네. 라고 보여줘야지만이 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도 이게 아닌가 보네.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번 탄핵이 제가 보기로는 저는 2월 말 3월 초에는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3월 초에는 끝날 것이다. 어차피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은 2월 28일 안에는 정리되기는 어렵게 됐으나 예. 3월 초에는 끝난다라고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요즘 뭐 여의도에 무슨 찌라시가 돈다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네. 결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이 날 것이다. 네. 라고 봅니다.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 재판관들이 물론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대법원장 추천하는 사람 상권 분립에 권리 추천하죠. 네. 개인마다 친속한 게 있기는 하나 네. 설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던 사람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왔던 시간보다는 네. 더 많은 시간들을 법조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하고 더 많이 알아왔고 앞으로 더 많이 보고 살 사람도 국민들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주변 사람들. 예. 대통령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빚을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또 약점을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혀서 뭐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은 네. 설령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적 책임, 소명 의식 앞에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국민들께서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어찌됐든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형사재판으로 가져가는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를테면 징계심판, 이게 그렇죠.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우선 두 가지를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우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지금 22일까지 그 세 차례 앞으로 변론 기일이 남아 있는데 이걸로 최종 변론하지 않고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내가 나가겠다, 헌재에 출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좀 들어보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일을 뭐 한 3월 중순 잡아라.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저 예상이 뭐 될 수 있는 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럴 걸 대비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지금 변론 기일이 3번 정도 남아서 나왔잖아요. 네, 네. 다음 변론 기일에 어쨌든 지금까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안 나간다는 게 지금 입장 아니겠습니까? 본인 네, 출석 안 네.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런지 어쩐지에 대해서 다음 변론 기일 시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라고 대통령 측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변론 기일까지. 그 다음 기일까지. 나올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을 해라. 그 다음 기일까지 아하. 정리해 주라. 네.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 네. 그래야지만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맞춰서 일정을 미리 조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에서 네. 예, 일정을 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 결정한 그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주고 그때 안 나온다 결정되면 그 뒤에는 나온다 해도 안 받아들여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미리 헌법재판소에서 밟아줘야 된다. 근데 헌법재판소도 과도하게 좀 그 피청구인 측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끌려다닌다기보다는 너무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너무 다 들어낸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불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구속된 사람은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구속돼 있으니까 오죽 하면 저러냐 싶을 것 같아서 네. 구속된 사람들 말은 조금 들어줘요. 좀 무리하다 싶어도 재판장들이 아하. 좀 들어줍니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 중에 있다가 구속될지 말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에 걸려 있는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재판장이 마음속으로 쟤는 좀 구속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심지 구속이 있다면은 네.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할수록 다 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구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들어주고 그런 주장 안 받아줘서 내가 구속되다 이런 말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예. 다 들어주는 아, 거예요. 지금 피청구인 측의 과도한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어차피 뭐 이거 그 그럴 탄핵 될 가능성이 거니까. 아, 그래. 뭐 원하는 대로 다 해보시오. 그렇죠. 예. 만약에 안 해주고 네. 나중에라도 왜 그렇게 우리가 더 하자고 했는데 이런 더 주장해야 되는데 안 들어줬냐? 네네. 라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했던 사람 중에 뭐 열 몇 명인가를 이제 15 들어줬고 나머지도 안 들어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중간선 이상은 중간선을 넘어서 대통령 측에 조금 더 들어줬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그것은 결코 대통령을 편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심리를 끝내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줄 만큼 들어주자라는 판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현직 검사 2명 포함해서 모두 17명 증인 신청을 했고 그중에 8명만 현직 검사 2명은 제외를 했고요. 8명을 했는데 제외된 인물들은 전부 재벌 총수고 재벌 총수들은 이미 사실 조회를 통해서 그건 또 피청구인 측 주장이에요. 그래서 거의 100%다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너무 심하다. 언제까지 증인 신문하냐. 뭐 이런 비판도 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카드는 그거죠. 증인신문 결국 몇 명씩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를 세서라도 또 하겠다면 할 수도 있죠 또. 나를 세서라도. 우리 필리버스터 하듯이 마음에 들게 하나 놓고 네. 끝까지 가면 끝까지 물어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소장이 네. 이정미 지금 이제 소장 권한대행, 네. 권한대행이 너무 자주 너무 나오네. 많아요. 네. 소장 황교안 총리 그 출마하면은 권한대행 뭐 4개인가 뭐 붙는다 그러대요. 대행. 그래서 예. 이제 이정미 헌법소장
소장 권한 대행이 네. 적절하게 재판 지휘권을 행사를 해야죠. 자를 건 자르고 네. 하게 된다면은 머릿속에 그려진 시점 내에는 네. 신문을 맞출 수 있다. 저는 변론 종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출석하는 문제는 이번 다음 변론 기회에 언제까지 그 다음 기회까지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네. 정리해두고 그다음 남아 있는 게 하나는 이제 그거죠. 이제 집단 사퇴. 집단 사퇴. 뭐 그거는 뭐 변호인단. 뭐 또 나름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방책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방책을 갖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공인이니까 이게 뭐 이제 지금 뭐 사인의 그거는 아주 명확한 결론은 없죠. 법적인 해석의 문제니까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이라고 이라는 있는 거죠. 뭐. 근데 그래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나름대로 중인을 모으겠죠. 네. 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의지가 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번 토요일 야삼당이 총 집결을 해서 촛불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총의를 모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야삼당이 합의가 됐던가요? 그건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해서 집회는 국민의당은 참여를 안 하기로 했나요? 아니 제가 보기엔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집회에 참여를 하기로 한 걸로 합의 알고 있는데 상황이가 이번 그 집회는 없는 거죠. 그 합의 상황 집회 내용은 없는 걸로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예, 예. 아직 국민당 내에서는 아직 아직 논의는 아직 안 되고 당 차원에서 예. 논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아니, 있고 좀 나오세요. 아니 뭐냐면은 그날 예. 이제 뭐 어차피 참여할 사람 참여하겠죠. 네네. 저희 당의 천정배 네. 전 공동대표가 네. 그날 출마 선언을 해서 또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당의 많은 의원들이 거기 또 좀 얼굴 비치러 가거나 그 몇 시에요? 아마 그 10시 아니면 2시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르겠네. 그럼 촛불 집회 5시니까 어쨌든 끝내고 뭐, 오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일정이 있다. 일정이 있다. 아니 뭐 근데 그 그 정도. 당의 행사 때문에 이 그 거대한 물줄기에 뭐, 참여하지 않는 거는 좀 어쨌든 그게 대해서는 아직은 예. 저희 당 내에서는 아직은 논의는 공식적으로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팟짱의 이름으로 나오시라. 제가 11일 좀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당 지도부에 파장에 갔더니 우리 장 대표께서 꼭 장 대표. 말하시더라.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 사장이 네, 얘기를 하더라. 좀 하시라. 박지원 대표께 전화를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전화 한번 하십시오. 네. 네, 아니 정말 전화 한번. 나오셔서 좀 야삼당이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국민들이 좀 저분들 이렇게 함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의원님 앞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 것인가. 28일 수사 기간 종료가 되는데 한 이틀 앞두고 26일쯤 해가지고 골탕 먹이기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럼 제가 수사 기간 보기에는 연장. 28일까지 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진짜 왜냐면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박주민 국회에서, 의원이 낸. 밀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는 법안이라고 봐요. 그 자체는 가능한 법안인데 그 자체는 가능한 네네, 법안인데 네. 한번 보자고요. 뭐냐면은 황권한 대행이 네. 예? 만약에 20일쯤에 연장 안 한다 선언을 한다. 네. 선언하면은 이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이란 말이에요. 네네. 연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 법안을 미리 통과시킨다? 이게 법률적 논리상에 맞겠습니까? 그러네요.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이 법을 뭐 입법을 하고 통과시키는 진행하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적 위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30일까지 한다 하더라도 2월 국회에서는 못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끝나야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고 그다음 판단을 해야 되니까. 끝나는 거 연장이 아니고 새로운 특검을 만드는 그런 법이 가능할 것인 거지 기존 특검은 이미 끝나면 클로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입법상으로는 제가 보기로는 이게 가능한지 이게 의문인 거죠. 아예 한교안 권한대행 28일까지 들고 있으면 그때 결정하면은 예. 그때 하면은 불가능한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예.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있는 상태인데 다른 법안을 내서 그걸 연장하겠다는 것이 네. 연장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야삼당이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은 이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아마 부정적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바른정당은 어떻게 할까요? 찬성한다는 입장인 걸로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이 특검을 연장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예. 그 다음 단계로는 황교안 총리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또.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의원님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알겠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요즘 뭐 출마 가능하니 어찌미 또 논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결국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네. 압수수색 영장을 한다.
그 연장 특검 연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하는 것이 어떤 입장을 내 보이는 것인지 리트머스가 될 것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항변 권한대행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교묘히 빠져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연장에 대해서만은 본인이 입장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걸 좀 압박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건데요. 의원님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를테면 특검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돼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탄핵이 돼야지만이 기소로 아니 기소는 네. 예를 들면 네. 최악의 상태로 가장을 하고 아 슬프다. 예. 가장을 최악의 하고, 상황. 예. 특검도 종료가 됐고 연장은 종료가 됐고 3월 말이든지 예를 들면 3월이든 어쨌든 간에 또 탄핵도 안 되고. 기각도 됐다고 치자고요. 네. 아니면 뭐 질질 끌어서 12월까지 간다 치자고요. 네. 어쨌든 12월 대선이 올 것이고 어쨌든 내년 2월에는 대통령이 바뀔 것이고 네. 현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재판을 끌어서 네. 12월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더더욱 새누리당이라든지 이제 자유당이구나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당이 또 생겼어요. 자유당이든지 예.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든 간에 그쪽에서 나온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끌어서 끝까지 간다면은 12월까지 간다면 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뭐 올해 3, 4월에 아니면은 내년 3월에 네.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증거적인 문제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증거는 이미 쌓여 있는 거 수사기록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 네. 기다리면 된다. 단지 그동안에 있을 국가적 혼란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작년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지금 서너 달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을 안 한대요. 공무원도 일 안 하고 기업도 지금 뭐 짜증 나죠.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쨌든 어떻게 계산해도 전 세계 10등, 11등 정도 하는 그렇습니다.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예요. 그게 3개월 정도 1년에 4분의 1을 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제대로 네. 안 굴러가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그거를 올 12월까지 1년을 끌겠다. 나라를 거덜내는 거죠. 나라를 거덜내고야 말겠다는 태도로 지금 개인을 나오는 위해서, 거죠. 자기를 개인을 위해서. 자기 정파를 위해서 안 되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정파만을 위해서 나머지는 진짜 국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니네들이야 고생하든 말든 나는 나의 그 피의자로서의 권한만 지킬 것이야. 뭐 이런 태도 아니에요. 아니, 피의자 권한 지키는 건 괜찮아요. 네, 응하기라도 해야죠. 뭐 응하기라도 해야죠. 조사는 응해라. 그렇죠. 예. 권한 나와서 묵직권 행사할 건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니까. 네. 역사가 판단할 건데 조사를 안 받겠다. 피의자로서 서명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이름으로 네. 서명 박근혜 피의자 박근혜라고 서명하지 않겠다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조서를 만들면 나중에 서명하고 뭐 도장을 찍든 지장 찍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피의자라는 걸 인정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이 너 박근혜 피의자야, 너 박근혜 피고인이라 해도 나는 아닌데 짜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서 거짓말을 한 성을 쌓아서 만들었어라고 주장하시는 거지. 나는 내 스스로 피의자라고 인정 못해, 서명 못해. 이건 거예요 지금. 의원님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이게 쫙 정리가 되네요. 왜 검찰 조사를 안 받는지, 왜 특검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조사를 거부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왜 출석을 안 하는지가 너무 자명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이 이거 다 모든 것은 고영태 최순실 불륜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막장 드라마로 자기들끼리 한 거고 대통령인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실제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 안종범, 정호성 걔네가 알아서 한 거지 나는 잘 몰랐다. 나는 인정 못해 이거죠. 인정 못해. 난 아니야.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처럼. 선조처럼. 이승만은 그래도 하야라고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이번에 망명 같은 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망명도 못하고. 이제는 그 국민들이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네. 망명하면 아마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할 거예요. 우리 아마도 탄핵이 되면은 네. 국민들 여론이 체포영장부터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요. 지금 그 특검은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종범 그리고 최순실 이 두 정호성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안종범하고 최순실은 직권남용이거든요. 뇌물이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소가 특검에게 기소가 된 게 아니라 검찰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되면 뇌물보다는 상당히 경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추가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 그래서 특검이 이 수사의 지휘권을 가져야지 특검 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다시 검찰로 가면 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 이런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기존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했던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공소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특검법에서는 네. 특검에서 기소하고 일반 검찰에 공소유지를 했는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공소유지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 특검이 그래서 공소유지로. 예. 특검이 공소유지한 사건과 일반 검찰의 공소유지 사건이 병합돼서 됐을 때 네. 특검이 일반 사건이 기소한 사건까지 같이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에 네. 대한 문제에서는 입법적인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로는 그건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일반적인 견해로 본다면은 어렵지 않나?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을까? 어. 왜냐하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 공소유지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소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음. 뭐 같은 병합 사건이 있을 경우는 특검도 공소유지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여부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네. 특검법 개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특검이 기존 검찰이 공소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네. 일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검찰이 끝끝내 이거는 자기는 뇌물죄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고 이제 특검에서는 그건 뇌물죄 생각한다면 또 별도로 기소를 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해서 네. 공소 유지 차원에서라도 뭐 뇌물죄가 맞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직권남용죄에서 강요죄에서 네.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의 공소장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공모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고 대통령은 뇌물죄로 기소하고 그래요.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로는 이제 한 기관이 아니라 치면은 차라리 네. 둘 다 그대로 재판을 상단계 진행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 별도로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서 네. 안종범이나 최순실 이 사람들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가고 네. 우리는 또 이제 박근혜라든지 다른 삼성이 사람들을 뇌물죄로 같이 기소해 가다 보면은 네네. 한 재판부가 이거는 뇌물죄 아닌 것 같다든지 이건 뇌물죄가 같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성명을 구해서 정리를 하라고 시킵니다. 공소장에. 네네. 이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가 하다 보면 그럼 검찰에서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하다 보면 이거 뇌물이 아닌 거 다른 걸로 정리하는 게 알선수재나 이런 거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명확히 정리하지 말고 그냥 기소해놓고 가도 괜찮아요. 두 개로 기소해놓고 모순적으로 보이지만은 네. 한 기관이 모순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차라리 예. 한쪽은 검찰이 한 거, 아니면 특검이 한 거기 때문에 네. 서로 모순적인 판단을 해서 기소가 같이 가더라도 법률적인 무리는 없다. 네. 한 기관에서 다른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하. 예?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은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네. 진행해 보다 보면은 네. 이제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있는 수사안의 자료 나왔던 재판 등의 증거 수사의 증거라든지 아니면 공판 과정이라든지 증민들 쑥 다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가닥이 잡히죠. 이제 네. 뇌물인지 예. 뇌물성이 강한 건지 예. 강요의 피해인 것인지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특검이 확보했던 자료까지를 기존의 검찰이 다 확보했다면은 네. 기존 검찰도 이거는 강요의 피해자라기보다는 뇌물성이 더 강했다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 검찰이 판단이 틀렸던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는 네. 뇌물성으로 보기는 부족했을 수 예전에 있으나 네. 지금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까지 본다면은 뇌물성이 더 분명해서 뇌물죄 기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특검과 검찰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 있었던 자료를 놓고 보자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네. 지금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은 어찌 보면 국민적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장 기각된 다음에 재청구도 아직
안 한 상황이고요. 그 재벌 관련된 사건들 하나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 십상시 파문 당시에 정윤회 문건 그 문건과 관련해서도 수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됐다. 그리고 그 최순실 씨의 그 차명 계좌를 통한 독일에 해외에 있는 그 이를테면은 불법 재산들 이것도 지금 하나도 지금 수사가 안 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만 하나씩 보면은 네. 정의는 문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조사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손이 없는 거죠. 시간이 시간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죠. 그렇죠.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것이고 예, 예. 또 독일에 있는 뭐 불법 재산 이것도 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네. 하게 될 건데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네. 아까만 해도 재벌 수사 안 하고 있다는데 네. 저는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삼성에서 네. 아니 특검에서 네. 삼성에 집중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삼성이 안 되면은 SK, CJ 다 해보나 말하는 거죠. SK, 그래서 괜히 SK, CJ 이거 전선 넓히지 말고 아하. 삼성에서 일단 쇼부를 보고 예. 그 다음에 해도 된다. 이게 결론이 나면은 다른 건 차근차근 해도 되는데 아하. 요거까지 해서 하려고 예. 한다면은 네. 어렵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예. 다 한 다음에 했어야 된다. 어허. 근데 이미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삼성에를 명확히 해놔야지만 네. 삼성 영장 이렇게 추가로 했어도 영장 안 나오면 다른 거 해보는 들 영장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하는 게 맞죠. 지금의 상태에서는 네네. 원래는 다 조사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했으면은 네. 어느 거라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삼성 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집중하는 예. 게 맞다. 예. 일부 봐주려 그런 건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특검 연장 요구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국회에서 원래는 제일 처음에 100일 하려고 했어요. 100일. 100일. 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아니, 입장상이 70일, 30일로 나눠서 합시다. 그리고 30일 다 동의할 테니까 합시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김도 주석이 말을 네. 해서 다른 데서 동의를 해준 거예요. 1차 70일 하고 무조건 30일 더 할 테니까 해주라 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여야 3당 간의 합의 사항에서 입법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동의해 주기로는 그래서 자동 동의되는 거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평론을 했죠.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총리가 이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총리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요. 새누리당도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 우리 그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냐? 5분 연장하는 거 우리 다 동의해 줄게. 요청하는 거 다 했는데 총리가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 권한대행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의원님 정치하시다 보면 정말 약이 많이 오르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뭔가 돌을 닦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화가 확 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손 총리 후탄에 이걸 잘못한 그때 판단이었다. 그래서 전략적- 압수수색 깔끔히 압수수색 했을 것이고 그러면 증거가 우수서 나올 텐데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 전략적 판단 미스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제 역사가 뭐 평가를 어쨌든 하고 나중에 심판을 뭐 하겠죠. 가는 건 뭐. 결정 나면 이거 묻혀 있는 건데 예. 또 안 되고 뭐 하다 보면은 그 핑계 또 또 나오죠. 나오죠. 예, 또 그때 좀 나옵니다. 잘하지 그러냐고 예, 말 나올 예. 텐데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예. 3월달에 무조건 탄핵 결정 나야 됩니다. 3월달에 무조건 탄핵 결정이 나야 된다. 탄핵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되는 겁니까? 수사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국민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특검이 연장이 안 됐다고 보고 네. 안 됐다고 보고 이 검찰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검찰이 판단할 텐데 그렇게 되자마자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한 3, 4일은 나올 말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려면 하네. 이것도 좀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구속 여부라든지 그리고 지금 소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는 물론 법무부 장관도 결정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또 대행이고 법무부 장관 대행 아닙니까? 차관 대행이고 네. 주요 결정권이 있을 사람도 이제 결국 그다음에 유일로 총리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예. 전혀 법하고 관계없고 뭐 두 예. 단계의 대응을 거쳐서 하고 예. 있는 사람이 예. 돼 있으니 그게 대해 직접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정치 정권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쯤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겠지만은 누가 의견을 내겠어요? 대선 주자들이 이러자 저러자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대선 주자들이 뭐 의견을 내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낼 텐데 네. 혹시라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로 만약에 피의자가 돼 있다면은 네. 정치권에서 주장해서 내가 구속시켰다 이런 주장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의 논의를 그 시점에 가서 좀 해봐야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렴풋이라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네. 범죄가 또 다른 사람 다 구속돼 있잖아요 지금. 네. 응? 더 작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다 구속돼 있는데 그 총 주무자라고 돼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 말고 전직 대통령 되는데 왜 구속 안 될 이유 뭐가 있겠냐라고 네. 논의는 나올 수가 있죠. 논의 나올 수 있으나 그거는 그때 국민들의 뜻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뭐 연민 뭐 불쌍하다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속하는 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정치권에서는 또 여의도에서 또 얼마나 달리 또 생각할 계산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을 구속해 놓은 게 여야 간 정권 기준에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괜히 구속해 놨다가 역풍 불어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또 있어요. 전혀 그런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쯤에 민심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야 간 정권 교체 네. 이것이 확실하다는 토대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거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대선 어차피 뭐 탄핵이 결정되면 뭐 2달 후에 하는 것이고 네. 2달 전에 하나 2달 후에 하나 정리될 수 있다 한다면은 미뤄서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럴 우려가 전혀 없다. 그럼 바로 가는 거죠. 네. 출국금지부터 시켜놓고. 그렇군요. 출국금지부터. 시켜놓고. 혹시 망령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출국금지 출국금지부터. 그러니까 그 탄핵이 되면 곧바로 출국금지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조사 받게 해서 구속 여부는 그때 국민적 여론이 결정을 하게 될 그렇죠. 거다. 이런 말씀 국민의 뜻을 주셨습니다. 결정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판단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사안이면은 국민들의 뜻도 크다. 네. 이겁니다. 정말 그 지금은 아주 긴 터널을 우리 국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긴 터널의 끝에는 그래도 밝은 광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카카오톡으로요. 박종수님께서 메시지 주셨어요. 여기는 미국, 내 고향은 여수. 여수 사람들이 미국 가서 지금 박종수님께서는요 미국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라는 데서 살고 계시대요. 정말 그 8시 47분에 미국 버지니아 제가 시간 안 여쭸는데 미국 버지니아 6시 46분입니다. 새벽 6시 46분에 이용주 의원님 방송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셨는데요. 정용준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그 용주 형님 나오셨네요. 용주 형님 특검에 들어가셔서 진술할 때까지 예스도 신문해 주세요. 요정보다는 두목 형님 보시라고 형님 요정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라일락님께서는 광장에 이렇게 많은 민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님들은 계속 민심만 요구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님들 뭐 하셨습니까? 한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야삼당 의원님들 새누리당이나 그 바른정당보다 더 많습니다. 국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끌려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쓴소리 말씀 주셨습니다. 이준성님께서는요. 이용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 메시지 또 카카오톡으로 의견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미처 읽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김은숙님께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강제수색도 소환도 못하는 참 깝깝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 꼴이란 이렇게 혀를 차셨습니다. 스테파니 손 참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꼼수를 쓰네. 비폭력 평화 집회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지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끝으로 말하기 하나만 더 뭐 말씀드리냐면은 네. 저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속 요구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가보고 안 되는 걸로 포기한다면 청와대는 앞으로 모든 범죄에 있어 성역으로 남겨두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선례를 만들어서 안 된다. 네. 특검이 권한이 없어진 날까지 계속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저녁이 암만 어둡고 깜깜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오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2월이 지나고 3월이 갈 것이고 내년 올 12월도 올고 내년 2월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이 좀 더 빨리 오기를 위해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눈을 뜨시고
귀향에 참석할 수 있으면은 토요일 날 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셔서 네.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잦아들지 않았다, 촛불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황교안 아니야 다른 사람만 바꿔놨어도 네.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2월 초에 이미 논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모 야당이 네. 극구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지금 만약 다른 사람이 네. 근데 야당이 추천을 해서 어떤 사람을 뭐 총리 앉혀놨다면은 그 사람이 권한대행이 됐다면은 청와대 압수수색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 가면은 모든 진상이 나타난 증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딱 오면은 더 이상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은 저항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안종범 수석의 39건짜리 새로운 수첩, 네, 맞습니다. 업무 수첩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와대. 안에 있었잖아요. 청와대 안에. 그러니까 증거인멸 장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청와대. 보관 장소가 있죠. 증거에 보고 청와대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에 보고. 예. 거기 가서 속담을 딱 털어갖고 오면은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청와대 가서 전산 자료 보면은 응? 세월 당일날 네. 정말로 청와대 내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당일날 통화 자료 어떻게 경제수석 자료, 통화 내용만 딱 나오고 다른 거는 통화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자료겠습니까? 네. 있다. 그 자료 있다. 네. 없었으면 나는 이미 지웠다. 그래 자료 왜 못 내냐? 지운 흔적도 낼 수 없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 야당의 주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이를테면 이런 준엄한 국민의 도도한 물결 이런 주장을 막지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모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네, 모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3의 사람을 네. 인물을 총리를 지명한 걸 끌어내고 간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한 그런 황교안은 틀림없이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모 야당, 국민의당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논쟁을 했었던 그래서 거군요. 총리를 선 총리 바꿔놓고 해야지만이 진상 규명도 가능하고 네. 한다. 왜? 총리 자체가 이번 사태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총리 자체가 그렇죠. 예, 공모자일 가능성. 공모자가 될지 방관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국무총리였고 법무부 장관이 했다면은 네. 그런 모르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총리의 책임이 네. 대통령보다 더 크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음. 최순실 국회에 게이트에 대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총리의 책임이 대통령보다 크다. 네. 국회의원이 그걸 물어봤어요. 네. 본인 책임 없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정치적인 말이었지만은 일면에 진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집니까? 말만 법적인 그렇게. 책임은 다르겠지만 더 따져봐야 아직 그 총리까지 수사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법적인 책임이 우리가 있는 사람이 권한 대행이 되는 걸 방치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온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작년 시계로 돌아가면 12월 9일 탄핵 이전 시계로 후타넥 그때 선탄핵 후총리냐, 후탄핵. 네. 선총리 후탄핵이냐 그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때는 탄핵이 먼저다. 대통령이 벌써 한 2번 정도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요.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수사 협조하겠다 하고 맞습니다. 안 하고 네. 압수수색 하겠다 해도 안 하고 다시 이제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시간을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압수수색도 협조 안 하고 결국에는 대면 조사는 할 것처럼 하셨지만은 네. 제가 12월 달부터 1월 달에도 계속 저거는 페이크다.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유는 뭐냐? 네. 근데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나가서 득될 게 절대 없고 그리고 나가면은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백을 안 한다 한다면은 묵묵부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네. 정상적인 검찰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면은 사건의 모든 전모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본인도 더 이상 방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을 물어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소위 수첩에다 적어갖고 가야지만이 예. 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번 대면 조사 관련해서도 검찰에 이런 거 어떤 거 물어볼 것이냐 서면 조사처럼 먼저 질문지 주면은 그게 답은 하겠다. 네. 이렇게는 조사를 받을 거는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조사, 검찰 수사처럼 좀 미리 알려주지 않고 와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는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핑계는 대면 조사 일시가 알려졌다는 걸 핑계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특검이 많이 양보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사 일시라든지 장소 같은 거에 대해 예를 들면은 특검이 계속 조사 장소를 제3의 장소에서 하자, 특검에서 하자, 네. 제3의 장소에서 하자, 청와대 안에서 못 한다라고 버텼으면은 그걸 핑계를 삼았을 거예요. 밖에서 무슨 아직까지 정무직의 대통령인데 밖에 장소에서 하느냐 불가하다 이걸 핑계 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로는 그것도 특검이 양보해 준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이제 청와대 아니라니까 거기까지 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양보를 하니까 이제 핑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었다. 핑계거리 없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뭐 지금까지 예상되는 것이 뭐 특검이 알려줬든지 아니면 내부자가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은 9일 아니면 10일 정도에 예상될까 이번 주에 있을 거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이미 맞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9일인 게 10일인 게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번 주면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겠지. 그럼 9일 아니면 10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9일 정도라고 뭐 확정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느 모 방송사에서 9일 한다고 알렸다 한들 예. 그건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9일, 10일쯤 하겠다는 걸 알고 있던 상황이 나온 것 뿐이거든요. 새로운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특검법에는 예전과 달리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뒀어요. 브리핑이라는 게 피의사실의 내용이 아니라 언제 한다, 어디서 한다, 누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브리핑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법에 허용된 내용을 한 것이고 그 법안 내용은 대통령도 알고 있었죠. 네.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핑계 잡은 거다. 핑계 잡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S모 방송에서 9일에 하겠다 뭐 방송을 냈지 않습니까? 네, 네. 알려준 출처가 네. 꼭 특검이 아니라 청와대에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청와대 자작극이다. 핑계를 잡아야 되니까 쓱 흘러주고 이거 특검이 너희들이 알려준 거 아니냐. 아, 이런 핑계를 잡아서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도대체 모 방송사가 어떻게 그 한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아, 근데 저희가 기자들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SBS에 누구 얘기 듣고 썼냐 이렇게 그거를 깔아 이게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없겠죠. 예,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SBS가 있다. 확인을 좀 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청와대의 자작극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왜냐하면 봅니다. 지금 밤사이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게 특검 측에서 흘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청와대 측이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 농후하다 봅니다. 의원님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선 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문답으로 질의응답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전직 검사시잖아요. 그 자꾸 지금 주장하는 게 예컨대 그 피의자 가운데 이를테면 자신이 그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건국 이래 최초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출석 날짜가 정해진 뭐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포토라인에 쓰는 것 안 쓰는 것 가지고 실경에 있어서 몰래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거는 있었으나 재벌들, 예. 그런 경우는 있었으나 그런데 그런 거 알려주지 말아라 네. 이런 거 한 적은 있었으나 네. 언제 조사 받는다 날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날 몇 시에 한다 하면은 그 시간까지 알려주면은 네. 기자들이 딱 진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한 것은 있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2시 하면 뭐 그날 중을 한다 그러면 알아서 들어오면 아무 말 안 하는데 2시라고 알려주면 그때 잘 진치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수사팀하고 뭐 일정을 조율하거나 그런 것은 있었던 건 그런 관행이라든지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편리를 받았던 것은 있으나 네네. 어느 날짜에 뭐 나와라 또 원래 또 공개 소환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네네. 사건은 네.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또 만약에 비공개적으로 아무도 몰래 조사를 모르는 상태 조사를 했으면 그거 갖고 특검이 제대로 조사 안 했다 공정하게 또 의심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번에는 뭐 특검이 발표를 안 했지만은 원래대로 따지면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첫 대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알려줘야죠. 네. 언제 며칠째 대면 조사한다 이런 건 당연히 네. 알렸어야 된다. 브리핑 네.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네. 봅니다. 사전에 브리핑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사전에 브리핑, 근데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좀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특검은 법안에 이게 일일 브리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 말이야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냐? 어? 그러니까 대면 조사하는 내용도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신 것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피의 사실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 네. 이미 공범에 돼 있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미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공범에 있는 사안이지 공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의자잖아요, 피의자. 대통령은 피의자고 다른 사람은 피고인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피고가 돼 있는 들면은 거죠. 예. 뭐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김기춘 뭐 네. 기타 뭐 여러 사람들 안종범, 이미 최순실. 안종범 이거는 이미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은 네. 공개 재판 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재판 내용이 무슨 거 나올 것이고 공소장애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할 것도 아니다. 아, 피의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은 아 우기기라니까요. 어차피 그냥 안 받는다고 안 받을 거다.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안 받을까요? 끝까지 안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 조사 안 만약에 받는다. 받을 거였으면은 네. 벌써 받지 않았겠습니까? 모양새 있게. 어차피 받을 거였다고 친다고 한다면은 네. 제가 청와대의 대통령의 변호인을 한다면은 네. 만약에 언제라도 받겠다. 네. 그럼 밀려서 받는 그런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받겠다라고 그냥 쿨하게 해서 딱. 응, 하겠다. 만약에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한다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날짜 만약 9일 했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다음 주에 만약이면 13일 날 네. 부리하고 한 다음에 발표 13일 날 발표 조사 받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네. 이걸 문제 삼았다고 특검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다른 날짜로 특정해 다시 합시다. 네. 이번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네. 할게요라고 특검이 그런 입장을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제 이제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한 것들이 있고 지금 말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관련된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어떤 걸 요구했는지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특검이 상당히 이를테면 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장소, 시간 뭐 이런 양보를 걸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편의 제공을 막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계속 불응하면 이 사건 공중에 떠버리는 결국 대통령 조사도 못하고 특검이 수사가 종료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네. 한번 장소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장소. 장소의 부분도 네, 예. 지금 어쨌든 흘러나온 걸 보면은 대통령 아니,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받기로 했다는 그런 지역으로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범죄 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네. 현직 대통령 시하고 탄핵이 안 된 경우에 뭐냐면은 직무 정지가 안 돼 있는 직무가 살아있는 대통령 한다면은 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청와대 내에서 조사할 수도 고려할 여지도 있겠죠. 있을 텐데 지금은 대통령은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 네. 뭐만 똑같냐?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받는데 나 정말로 바쁘고 하니까 삼성 그룹 와서 조사 받아라. 내가 여기서 장소 다 제거 할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검찰청으로 말도 안 나와야 돼. 되는 거죠. 특검으로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죠. 검찰청에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도 네. 장관도 누구도 특별한 일이 없지만 또 게다가 자리가 현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더더욱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 의결이 이루어져서 직무 정지 중인 이름 명목뿐인 대통령인 거예요. 네. 그렇다 한다면은 이것은 저는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도 적절치 않고 사실은 특검 사무실 나와서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전직 장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전직 장관, 정직 국무총리라고 해서 네. 안 나와서 자기 집에서 받거나 제3의 장소 받는 게 말이 안 가능하겠습니까? 되죠. 말 안 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는데 전직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어디서 조사 받았어요? 검찰청에 와서 조사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와서 조사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명박 대통령 특검의 경우지만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은 네. 제3의 장소에서 받았잖아요. 네. 자기 집에서 받거나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자기 집에 와서 받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증거 정지 중에 권한이 없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청와대 안에서 네. 조사하기로 한 것은 나중에 틀림없이 비난받을 요소가 있지만은 네. 양보를 엄청나게 한 거다. 음. 양보를 엄청나게 한 거다. 그 자체로도 특검이 욕먹을 만한 일을 한 거다고 저는 봐요. 잘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봐요. 특검이 부적절한 부적절한 결정한 거다. 결정이었다. 예. 최소한 제3장소에 너무 봐주기 했다. 그렇죠. 제3장소에서 했어야죠. 예. 일관되게. 예. 게다가 지금 탄핵으로 증거 정지 중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본다면은 특검이 양보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양보했다. 거의 다 양보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안 하겠다는 걸 하니까요. 근데 이게 그 이런 법위의 초헌법적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분이 지금 분명히 그 피의자 신분이에요. 대통령에게 있는 불소추 특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법안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게 독직 사건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을 고쳐야 개헌해야 되는 됩니까, 것이고. 예. 이게 관해서 가장 이제 저희들이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야당 측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 예상이 안 된 게 아니라 예상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12월 달에 탄핵이 논의가 나오기 전에 선 총리 후탄에 총리 바꿔놓고 해야지만이 네. 그 뒤에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진상규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